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동구에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율 강사입니다. 오늘은 펜 드로잉을 할 건데요. 시작에 앞서서 재료 소개를 조금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화방에서나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러스 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커피 믹스 한 봉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카페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이런 냅킨들, 그냥 휴지보다는 조금 딱딱한 재질의 냅킨들이 유용하게 쓰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할 건데 제가 그 링크를 같이 드리는 것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지만 워낙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린 그림은 이렇게 에펠탑이 보이는 풍경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선 그리기에 앞서서 어느 부분을 먼저 그릴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인공을 선택하는 일인데요. 주인공은 주로 덩치가 어느 정도로 크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대상을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보기 좋게 앞에 있는 빨간 가게가 주인공으로 채택하기가 쉽겠죠. 요거를 주인공으로 삼고 나머지는 주인공을 다 그린 후에 날려버리는 식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제 주인공을 선택을 했으면 주인공 먼저 그리기 시작할 건데요. 우리는 원래 펜 드로잉이라고 하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울 수 없는 거, 한번 그리면 끝인 거. 그래서 사람들이 펜 드로잉을 조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펜 드로잉을 할 때는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대충 잡아놓고 스케치를 들어가지 않고 한 번만에 인쇄하듯이 그리는 기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틀려도 되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부터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기 때문에 여기 시작부터 위에서 아래 순서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대충 보고요. 위치는 조금 틀려도 됩니다. 펜은 너무 세게 잡지 말고 굴려주듯이 그려주시고요. 펜은 선 하나가 어긋난다고 해서 그림이 망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삐뚤더라도 신경 크게 쓰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판을 그릴 때에도 글자를 쓰는 느낌으로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양각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조금 삐뚤빼뚤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한붓 그리기 이런 느낌. 네, 그렇죠. 선을 많이 떼지 않고 그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의미 전달이 다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글자 또한 그림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양각으로 보이는 대로 그냥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이 나오면 빗금을 그어서 어두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영어로 필기체를 쓰는 것과 같이 채워주시면 더 멋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네. 혹시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들게 그려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좋은 질문인데요. 펜으로 그리다 보면은 잘못 그려진 부분이 분명히 나오긴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선 하나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안 보인다. 나에게 그 선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보이는 척, 안 보이는 척을 하면 모두 관람자들도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선에 집중을 하지 않는데 제가 그 틀린 선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관람자들도 모두 다 그 선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 그어진 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마치 의도한 것만이 그렇죠. 아니고. 내가 그렇게 그렸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죠. 그럴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봐가면서 놓치지 않고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그리는 걸 보면 한 번 그림을 다 그리고 지나간 부분은 두 번 손대지 않게 완성된 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펜 드로잉의 어떤 방법, 그리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많은 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 펜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가격이 싸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엄청 좋은 게 얘가 수성이니까 물이 닿으면 잉크처럼 퍼집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특히 여행 드로잉을 갈 때, 여행 가가지고 이게 드로잉을 할 때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챙길 수가 없잖아요. 막 물감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기 힘든데 뭐 수성 페인 하나만 있으면은 물을 더하면 좀 수묵화처럼 변하기도 하고 또 디테일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그릴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 플러스 펜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선 같은 것들도 보면은 막 반듯하게 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도형으로 막 받아들여서 사각형 완전 반듯하게 그어야 돼. 뭐 삼각형 완전 반듯하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좀 느슨하게 삐뚤빼뚤하게 그리는 것도 멋스럽게 나오니까요. 너무 경직된 선으로 긋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펜 드로잉은 자연스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펜을 손을 굴리듯이 힘을 빼고 그리면은 더 잘 그려져요. 근데 이건 확실히 작가의 그 손놀림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그래서 저는 초심자 입장에서 보면 바모스 선생님처럼 30초. 네, 30초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많은 수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또 보면서 제가 손 놀리는 이런 방법들을 조금 같이 연습해 나가면 점점 다양한 선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분들마다 개성이 묻어나는 네. 드로잉 기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사람을 그리고자 하면은 약간 뭐랄까 뼈대, 졸라맨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 있어야 되고 뭐 어깨 삼각형으로 그리고 막 다리 사각형으로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가 항상 하는 이 수강생들한테 하는 말이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 않고 그리면 가장 사람답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 형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그냥 어떤 이런 무늬 혹은 자국, 어떤 형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 말이 어렵겠지만 그리면은 가장 사람답게 나옵니다. 몸이 꼭 사각형이어야 된다. 뭐 다리가 꼭 직사각형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진에서 나오는 대로 이 자국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사람같이 나오지 않아도 사람같게 나오게 됩니다. 신기한 방법이죠. 사람 그리려고 하는 거 다 그런 요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머리 아프고 그쵸. 복잡한데 지금 대충 계속 그리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사람. 그죠. 사람같이 나오죠. 저는 얘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니까 잘 그려지더라고요.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이제 대충 주인공 요소들을 채워나갔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이렇게 펜을 눕히다 보면은 거친 선이 나옵니다. 거친 선들로 여기 신호등 정도는 일단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고 이 위에 이제 건물들은 아웃라인만 대충 땁니다. 여기도 지금 주인공만큼이나 열심히 그려버리면 그림이 되게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아닌 것들은 조금 대충대충 그린다고 해서 막 빨리 휘갈기라는 뜻은 아니고요. 묘사를 덜 한다 이 느낌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이럴 때는 대충 그리지만 이 기울기 같은 거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기울기 틀리면은 시점이 조금 너무 달라 보이니까.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힘줄 곳은 힘주고 뺄 곳은 빼고. 네, 맞습니다. 그쵸. 다 그리면 정신 사나워지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물들도 외곽선만 이렇게 따줍니다.
이거 그려가지고 엽서 같은 걸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행 가서 특히나 친구들한테나 뭐 가족들한테 엽서를 쓸 때 일부러 빈 엽서 도화지를 가져가서 이렇게 그려서 줘도 좋겠죠? 자, 여기 이제 뒤에 에펠탑이 남아 있는데 에펠탑은 꼭지부터 해서 반반씩 그려주면 대칭을 맞게 그려집니다. 한쪽 그리고 다시 한쪽 그리려고 하면은 대칭이 안 맞기 때문에 오른쪽 조금 그리고 왼쪽 조금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주면은 철근 부분도 너무 정교하게 그리려고 하다기보다는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넣어주면은 어차피 뒤에 있는 애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펜 드로잉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믹스 커피를 이용해서 색깔을 조금 넣어볼 겁니다. 그냥 블랙 커피도 좋은데 믹스 커피가 되게 색깔이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이런 접시에다가 커피를 뜯어서 이렇게 프리마랑 설탕 부분까지는 막 다 빼지 마시고 블랙커피 알갱이가 많이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한 곳에는 조금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여행을 가면은 카페에 냅킨 있잖아요. 카페에 가면은 이런 냅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접어주세요. 접어주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주셔도 되고 그냥 세모를 이렇게 대충 접어주시면 돼요. 접어주셔서 우선은 물을 좀 적셔서 어두운 부분 있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먼저 발라줍니다. 물감처럼 변하죠? 이 물은 얼만큼 찍어야지 될까요?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조금만 찍어서 해보다가 감이 옵니다. 아, 이 정도는 별로 안 되네. 이러면 조금 더 섞게 되고. 이렇게 그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넓게 펴 발라주기도 하고.
저는 커피 믹스를 쓰지 않고 어두운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 명암을 1차적으로 정리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넣고 그다음에 물을 조금 더 흠뻑 적셔주세요. 이렇게 번지게 흠뻑 적신 다음에 커피 믹스를 그 위에 뿌립니다. 물을 조금 더 이렇게 두면은 점점 번지겠죠? 요거를 좀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면 훨씬 빨리 퍼지는데 저는 그림 그리다가 좀 식어가지고 천천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툭툭툭툭 찍어주시기도 하고요. 커피 알을 올리는 위치는 자기 느낌인가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큰 면적에 아무래도 넓은 면적으로 뿌리면은 좀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비벼주시기도 하고. 이게 지금 영상이지만 커피 향이 되게 진하게 납니다. 실제로 하면. 한 번 올릴 때 한 몇 알갱이 정도 올리는 거? 그건 한 꼬집? 한 꼬집 정도씩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진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많이 올리고 이건 좀 선택 사항이라서 초반에 약간 질긴 냅킨을 쓰시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다 녹아버려가지고 휴지가 엉키겠죠. 커피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주로 펜 드로잉은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휴대성도 좋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 그리는 걸 상상을 하면서 항상 가르치고는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꼭 뭐 물감이 아니더라도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커피가 색깔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면 이런 커피 가루를
물이랑 같이 쓰려면 아무래도 드로잉 종이가 조금 두꺼워요. 뚫리지 않겠죠? 이 정도로. 추천하시는 종이가 있으실까요? 사실 초보자일수록 비싼 종이가 템빨이라고 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펜이라든지 다른 재료들은 되게 싼 거 추천 많이 하는데 종이는 비싼 거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종이 질이 좋아야 조금 막 우리가 과하게 물을 쓰고 물 조절을 초보자들은 못 하잖아요. 그래도 막 뚫려버리거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비싼 종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자본으로 막는 거네요. 그렇죠. 휴지에서 남아있는 이런 커피 색깔들을 이용해서 주변을 조금 자연스럽게 찍어주고요. 더 궁금한 게 네. 커피 알을 물에다가 안 녹이고 네. 종이에다 올린 다음에 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커피에 물을 녹이면 일단 커피가 많이 들어요. 이 색깔 정도를 내려면. 그리고 이렇게 알갱이처럼 퍼지는 느낌이 좀 기법적으로 재미있어서 그 위에 그냥 뿌리는 거를 선택을 했고요. 하시는 분에 따라서 뭐 물에 꼭 풀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없고 뭐 풀어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얼추 완성이 돼갑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다 했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사인을 남겨주는데요. 사인하세요 하면은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이렇게 오른쪽 밑에나 왼쪽 밑에나 이런 데 남깁니다. 요거보다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를 선호하냐면 작품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치지 않는 크기로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라인을 딴다거나 여기 라인을 간판처럼 한다거나 이런 데 옆으로 대각선으로 그린다거나 꼭 굳이 사인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항상 하는 공간에 하지 않으셔도 멋스럽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인은 자기 사인한 뒤에 연도까지만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사인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 커피 펜 드로잉은 집에서 하셔도 재밌는 그림이지만 밖에 나가셔서 카페나 여행지에서나 직접 그 풍경을 보면서 해나갔을 때 더 진가를 발휘하는 기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 조금 풀리면 밖에 나가셔가지고 직접 풍경을 보고 이런 식으로 커피 펜 드로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